2016 버전 ITQ 파워포인트 2024년 8월 10일비형 전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신 후 A4 용지를 설정합니다. 최대화와 맞춤 확인 중에 맞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파일의 다른 이름 저장에 EPC를 누른 후 문서 폴더의 ITQ 폴더를 확인 후 수험번호 8자리와 빼기 이름을 입력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또는 단축키 F12번을 누르신 후에 파일 이름, 문서와 ITQ를 확인하시고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셔서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텍스트 상자를 최대한 늘려줍니다. 홈 삽입 메뉴에 가셔서 도형을 불러옵니다. 육각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중간 지점부터 오른쪽 하단에 맞도록 드래그를 하신 후 도형 색깔을 옅은 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두 번째 도형 사다리 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윤곽선을 없애줍니다.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는 앞으로 불러온 후에 글꼴은 굴림 40포인트를 선택하고 글자색은 흰색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설정, 세로 가운데 설정을 눌러줍니다. 도형의 테두리도 없애줍니다.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윤곽선 없음. 왼쪽 하단에 회사 로고를 불러옵니다.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로고 2를 선택하시고 삽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왼쪽 하단에 위치를 시키고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배경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색 메뉴에 있는 투명한 색 설정을 누르시고 배경색을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기억을 시켜준 후에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를 추가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 메뉴에 머리글, 바닥글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 번호 표시 안함을 체크를 하고 모두 적용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가 끝났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습니다. 왼쪽에 개요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에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거나 엔터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60점입니다.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은 40점입니다. 세부 조건 1번은 도형 편집, 2번은 워드 아트 삽입, 3번은 그림 삽입입니다. 필요 없는 텍스트 상자는 지워주겠습니다. 아까 저장해 두었던 로고를 붙여넣기 합니다. 또는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이동한 후 크기 사이즈를 좀 더 키워줍니다. 삽입의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저장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적절하게 만들어 주신 후 좌우 뒤침을 시켜줍니다. 그림을 불러와서 그림 3번을 삽입시켜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그림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그림 서식에 보면 채우기로 이동해서 투명도를 50으로 바꿔줍니다. 효과에 가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크기를 5로 지정해 줍니다. 세 번째 워드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상단의 삽입 메뉴에 워드아트, 오른쪽에 워드아트를 클릭하고 워드아트 스타일을 하나 불러옵니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스타일을 지워주겠습니다. 스타일은 워드아트 스타일에 가시면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 메뉴가 있습니다. 서식 아트를 지우시고 난 후 변화안을 통해서 삼각형 변화안을 만들어 줍니다. 글씨를 지우고 제시된 예제의 글씨를 입력합니다. 반사, 근접 반사 터치를 클릭합니다. 글자체는 굴림에 도둠, 진하게를 선택합니다. 반사가 적용이 안 됐네요. 반사 적용을 시켜줍니다. 적절한 위치로 이동을 하고 크기 조절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1번을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글꼴은 도둠의 24포인트, 선형은 선 없음, 세부 조건은 텍스트 하이퍼링크와 두 번째 그림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차를 입력합니다. 필요 없는 텍스트 상자는 지우겠습니다. 도형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 도형을 불러오신 후에 적당한 위치에 이동을 하고 두 번째 위로 굽은 화살표를 도형을 불러오신 후에 노란 조절점으로 모형을 변경해 줍니다. 화면과 같이 같은 모양이 되도록 만드신 후에 맨 뒤로 보내주고 도형 채우기는 옅은 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도형 윤곽선은 없음입니다. 왼쪽 도형도 윤곽선 없음을 해주고 글상자를 불러옵니다.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세 개를 선택하시고 폰트를 지정합니다. 도둠의 24포인트,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왼쪽 도형은 글씨가 흰색입니다. 세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으로 드래그. 다시
두 블럭을 선택하신 후 아래쪽으로 드래그. 다른 도형을 이동하셨을 경우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시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림 4 이미지를 부르신 후 자르기 기능으로 필요한 그림만 남기고 왼쪽 조절점, 오른쪽 조절점을 이동하시고 다른 바탕을 클릭하신 후 이미지를 이동시켜 줍니다. 글씨를 입력합니다. 연령별 게이트볼 회원수. 글씨가 한 개가 잘못 입력됐네요. 게이트볼 장비 및 효능. 하이퍼링크를 적용하겠습니다. 글씨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하이퍼링크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4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슬라이드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는 60점입니다. 먼저 글씨를, 복자를 입력을 하고 텍스트 작성은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굴림 24포인트, 굵게 줄간격은 1.5포인트입니다. 동영상 삽입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글씨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글머리 위에 메뉴에서 글머리를 기호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 칸으로 엔터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한 칸 들여쓰기를 합니다. 목록 수준 늘림을 눌러서 하셔도 되고 탭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엔터를 누르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내려갑니다. 글자 폰트는 모두 선택하셔서 굴림을 지정을 해줍니다. 1.5포인트 줄간격을 적용을 하면 자동으로 칸에 맞춰서 글씨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줄간격을 주기 위해서 옵션을 바꾸어 주셔야 하는데 그 전에 글머리 기호를 두 번째를 적용을 하고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에 가시면 자동 맞춤 안함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신 후에 1.5를 줄간격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은 글씨 크기가 20포인트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밑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한글을 입력합니다. 글자 포인트는 20이죠. 자동 맞춤 안함을 확인을 하시고 그림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글상자를 줄여줍니다. 오른쪽에 도형을 추가하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오른쪽에 미디어 안에 비디오를 추가를 하시고 동영상을 선택해 줍니다. 재생 탭에 보시면 재생 탭에 자동 실행을 선택하시고 반복 재생을 선택을 해줍니다. 슬라이드 네 번째 표 슬라이드입니다. 표 슬라이드는 80점입니다. 도형과 표를 작성을 하는 슬라이드인데 굴꼴은 굴림 18포인트입니다. 세부 조건은 상단의 도형 2개와 좌측 도형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은 원 강조 5번입니다. 먼저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의 개수 3, 행의 개수 3입니다. 확인을 누르고 표의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은 취소를 눌러줍니다.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크게 만들어주고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5입니다. 왼쪽이 좀 굵고 가운데 표가 좀 작네요. 줄간격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줍니다. 왼쪽 도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만드신 후에 좌우 대칭을 해줍니다. 상단 도형도 불러와 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주는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도형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주고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봅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을 선택해 줍니다. 위에 있는 도형을 추가해 줍니다. 삼각형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위에 점을 클릭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고 삼각형은 엷은 색으로 배경색을 선택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전체 글꼴을 설정합니다. 전체 도형을 선택하시고 글꼴 굴림 18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글자 색은 검정색이죠. 다시 선택해서 글자 색도 지정을 해줍니다.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을 해주고 나머지 글씨도 입력합니다. 줄간격은 1.5로 설정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4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 5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은 차트 슬라이드로 100점입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글꼴은 도듬 16포인트 외곽선을 지정해 줍니다. 차트 제목은 궁서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데이터 서식은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 지정을 해주고 값을 표시해 줍니다. 도형 삽입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텍스트 상자는 지우고 차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해주고 X값이 되는 부분을 항목에 입력을 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글씨를 입력을 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2023년, 2024년이 계열이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D열의 계열3은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삭제를 눌러줍니다. 값을 입력합니다. 콤마가 필요하시면은 위에 버튼을 누르셔서 콤마를 지정을 해줍니다. 데이터 입력 표를 닫아주시고 차트를 화면처럼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차트 요소를 클릭해서 필요한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오고 필요 없는 눈금선은 지워줍니다. 차트 제목은 도듬입니다. 16포인트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도 궁서에 16 궁서의 24포인트 굵게를 선택해 줍니다.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에 아까 외곽선과 마찬가지로 윤곽선을 지정을 해주고 그림자도 지정을 해줍니다. 검정색을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채워줍니다.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메뉴가 나타납니다. 단색 채우기 노랑으로 선택해주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선택해줍니다. 데이터 서식을 바꿔줍니다. 꺾은 선형으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서 2024년을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줍니다. 보조축을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레이어부터 먼저 나타나겠습니다. 원하는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2번 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키 레이어 추가를 해줍니다.
차트에 테두리 선을 실선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축 옵션에 가시면 보조축에 최대값을 주고 기본을 2000으로 바꿔줍니다. 눈금은 없음을 선택을 해줍니다. 범례를 빠뜨렸네요. 범례도 없애줍니다. 표시기에 보시면 기본 제공으로 가셔서 표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다이아몬드로 하고 크기를 10으로 바꾸어 줍니다. 도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으로 가셔서 설명선에 말풍선을 그려줍니다.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시켜주고 모양을 바꿔줍니다. 글씨를 입력을 하고 굴림에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랑 강조 원입니다. 홈에 굴림 18포인트를 선택하고 검정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슬라이드 6번째 도형 슬라이드는 100점입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를 하는데 글꼴은 도듬 18포인트입니다. 애니메이션은 1번, 2번 순서대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글꼴은 도듬 18포인트. 세부 조건은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3차원 경사와 3차원 만화로 적용을 해주고 애니메이션 효과는 바운드를 적용해 줍니다. 두 번째 도형은 그룹화한 후 애니메이션은 나누기 가로 안쪽으로 선택해 줍니다. 맨 뒤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을 선택을 해서 그려줍니다. 최대한 크고 맨 뒤에 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뒷배경이 돼야 하므로 최대한 크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제일 옅은 색으로 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은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을 해서 모서리가 왼쪽 하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줍니다. 왼쪽은 가장 밝은 색, 오른쪽은 그 다음 밝은 색을 설정해 줍니다. 먼저 스마트 아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두를 선택된 상태에서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아트가 있는지 조회를 하고 세로 화살표를 선택하신 후 글씨를 입력을 하는데 텍스트 상자를 불러와서 입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도형에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글씨를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다시 또 글씨를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 상자는 닫아주시고 최대한 스마트 아트 도형을 줄여줍니다. 자동으로 글씨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서식은 3차원의 경사를 선택해 줍니다. 삽입의 두 번째 스마트 아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세로 곡선 목록형입니다. 글씨를 입력해 줍니다. 텍스트 상자를 확장해서 오픈하신 후 글씨를 입력을 해줍니다. 최대한 이미지를 줄여서 이동시킵니다. 잘못해서 모양이 흐트러졌을 경우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되돌아가면 됩니다. 3차원 스타일은 만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형을 추가하겠습니다. 육각형을 선택해서 추가를 합니다. 두 번째 도형도 불러옵니다. 세 번째 도형은 일자 도형입니다. 좌우 대칭을 눌러서 좌우를 바꿔 줍니다. 오른쪽 방향 화살표인 도형을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좌우 설명선이 있는 도형을 불러옵니다. 모양을 화면과 같이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꼭지점 6개 도형을 꼭지점 8개인 도형을 선택해서 그려줍니다. 회전을 해줍니다. 수식 도형의 문서를 선택합니다. 좌우를 바꿔줍니다. 오각형을 누른 후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상하 대칭을 해서 모양을 바꿔 줍니다. 위에 있는 도형을 복사해서 좌우를 대칭해 줍니다. 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맨 하단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형을 선택하신 후 크게 그려줍니다. 배경색은 옅은 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은 파선을 선택하고 너비를 두껍게 2포인트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2.2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2포인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도형을 그려줍니다. 화살표 방향을 로 이어주고 선의 두께도 화살표 머리 유형도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주고 두께도 2.5 정도 선택을 해줍니다. 2.5에서 3 정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형을 불러오시고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불러와서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도형을 모두 작성하신 후에 색상 지정을 하겠습니다. 색상은 크게 3단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옅은 색, 중간색, 그 다음 색으로 해서 세 가지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옅은 색을 선택하셔서 먼저 글자 폰트는 검정색으로 하시고 도둠에 18포인트를 줍니다.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도형 색은 가장 옅은 색을 먼저 주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아트의 색상을 주고 두 번째 중간색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글씨를 입력합니다. 스마트 아트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해줍니다. 스마트 아트는 전체적으로 해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글자 폰트와 글자 크기를 선택을 따로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의 글씨는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글씨도 입력합니다.
이렇게 글씨 도형을 뒤집혔을 때 글씨도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글상자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폰트를 확인하시고 나머지 글씨도 입력을 해줍니다. 이번엔 그룹을 지정을 하시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식에 보시면 그룹을 지정을 해주시고 또 서식란에 그룹에 선택을 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그룹을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의 바운드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그룹을 선택하시고 나누기 효과 옵션은 가로 안쪽으로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